워런 버핏이 기업을 볼 때 기업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워런 버핏의 투자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이 시장을 보는 투자관이 현재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 것까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워런 버핏 자체는. 왜 그래서 워런 버핏 자체는 2년, 5년, 10년 이상을 좀 보기 때문에 단기적 시장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워런 버핏은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가입니다. 하기 어려운 시장 분석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보다 범위를 좁히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시장 분석을 틀리고 산업 분석을 틀린다 하더라도 기업 분석만 잘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워런 버핏이 그럼 ROE를 얼마짜리 사느냐? 최소한 12% 이상, 15% 이상 ROE가 되는 기업을 선호를 한다. 워런 버핏은 기업을 산다는 건데, 즉 단순한 시세 차익이 아니라 그 기업을 통째로 인수해가지고 내가 CEO가 되겠다. 워런 버핏 시각에서 왜 우리 증시가 못 간지, 투자 매력도가 좀 어느 정도가 좀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 드리려고 좀 합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다 박준현 운용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준현입니다. 네, 운용력님. 네. 지난 방송에 3월 31일 방송이더라고요. 그때 방송 끝나고 나서 워런 버핏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때마침 나왔는데 좀 이따가 얘기를 나눠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했는데요. 드디어 오늘이 또 됐네요. 워런 버핏이 포스코의 지분을 전량 매각했습니다. 4.5% 매각했고요. 성장이 한계에 다다랐다. 뭐 이런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포스코를 좋게 보고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 투자하고 나서 최근에 매각을 한 것이면은 지금 그러니까 몇 년째 지금 보유하다 매각한 것인데 손실을 봤을 것 같아요. 이거 수익 받는지 손실 받는지 좀 짚어주시고요. 또 워런 버핏에게 듣는다인 만큼 박준현 운용력이 벌써 포스코에 대해서 한번 다뤄주셨거든요. 12월 중순에 포스코 얘기하시면서 워런 버핏이 현재 시점이라면 이 주식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역시나 이후에 석 달 정도 지나니까 다 팔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앵커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도 지난 방송에 워런 버핏 포스코 매각 얘기가 나와서 본래 이 시간에는 유라이커 워런 버핏에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좀 해드려야 되죠. 2013년도까지 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중간 그 부분은 좀 접고 워런 버핏 포스코 매각과 관련, 그리고 또 최근에 워런 버핏이 그 어느 때와 다르게 그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많이 이슈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라든가 또 투자처를 유럽으로 좀 옮기고 있다든가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포스코는 이따 좀 언급해 드리도록 할 거고, 최근에 워런 버핏이 여러 가지 뉴스거리가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워런 버핏이 본래 성격이 상당히 과묵합니다. 상당히 신중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언급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올해 들어서 부쩍 그런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피력을 한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 경제에 대한 워런 버핏의 어떤 시각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의견을 보게 되게 되면, 최근에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에서는 안정적인 경기가 상승 국면에 안정적인 소프트 패치가 진행될 거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일부에서는 경기가 꺾인 게 아닌가. 왜냐하면 경기 자체가 최근 들어서 1분기 GDP 성장률이 거의 지금 0% 정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1분기 GDP 성장률 1.5에서 1.0으로 내렸고, 최근에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도 0.9에서 0.8로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경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최근에 안 좋죠. 지난 2월 달에 발표된 소비 동향 자체도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 경기가 안 좋다는 관점에서 미국의 GDP 성장률이 잘못하면 1분기 때 0%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에 따라서 워런 버핏이 시장에 대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소프트 패치와 관련된 부분은 있지만은 대체로 미국 경기 자체는
안정세 국면에 뭐 진입을 했다. 그렇던 시각을 표현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도 오른법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현재 연준의 금리 정책 자체는 예상대로 잘 진행이 좀 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부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연준 의원들에 대해서는 경고성의 어떤 그런 또 발언도 함께 오런 버핏이 했습니다. 현재 어떤 그 금리라는 것 자체는 확실하게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실물 자산 시장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천천히 완만하게 인상을 해도 늦지 않다. 즉 금리 자체가 가급적 천천히 인상하는 게 좋다. 그런 어떤 시각을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오런 버핏이 자기가 연준 의장이 나간다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 같다. 안 올린다. 그런 어떤 발언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 자체도 꺾이면서 미국의 기업들 실적이 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그랬었죠. 작년 4분기 이후로. 그러면서 오런 버핏이 지난 이제 2월 달에 발표된 2014년도 연례 보고서에서 그런 또 코멘트가 있었다고 그랬죠.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주식 투자로 돈 벌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큰 돈은 못 벌 것 같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버크셔 회사의 주주들한테 그동안 돈을 벌게 되게 되면 배당을 하라고 그 배당 자금 가지고 주식 투자를 늘려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주주 가치를 올려드렸었는데 앞으로는 배당 수익을 크게 상회하는 주식 투자를 내기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는 버크셔 회사의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주겠다. 뭐 그런 코멘트를 한 것 같습니다. 오런 버핏이 이 말 했던 부분 자체가 3월 달이었고 대체적으로 약간의 미국 시장에 대해서 현재 어떤 오런 버핏 시각 자체는 경제 자체도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것 같고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주가 좀 많이 올라왔다. 주가 많이 못 올라갈 거다. 그래도 약간의 우려 섞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오런 버핏이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대한 시각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은 여전히 다우지수 기준에서 17,000과 18,0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오런 버핏도 그런 어떤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런 버핏의 투자 자금입니다. 조금 이제 미국은 투자 수익률 자체가 기대치 못 미칠 것 같기 때문에 투자처를 지금 다른 쪽으로 이동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오런 버핏의 눈에 띄고 있는 부분 자체는 투자 자금 자체를 유럽으로 관심을 이동하고 있다는 거겠죠. 특히 독일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금 최근에 늘리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 독일을 선택한 이유는 보니까 이유를 좀 봤더니 독일 같은 경우가 상당히 투자자들한테 또 규제라든가 그다음에 보호 장치가 상당히 좀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런 버핏이 일부 중소형 종목 알짜 기업들을 통째로 사는 걸 좋아하는데 독일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잘 나가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다. 그 부분 자체가 정부의 정책과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의 중소형 회사들에 대해서 최근에도 오토바이 회사인 루이스라는 장비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 회사가 액세서리라든가 의류라든가 관련 부품 쪽을 독일이라든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뭐 종업원은 60명밖에 안 되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그 4억 유로 정도 주고 인수했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4, 5천억 정도 되겠죠. 연간 매출액이 3천억짜리 했더라고요. 종업원은 많지 않고 매장 자체가 7, 80개 정도 거느리고 있는 회사인데 충분히 오런 버핏이 인수할 만한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독일 쪽에서 좋은 기업이 나타나게 되면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런 의사까지 표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자금, 즉 양적 완화적 정책 이후에 자금을 해소하는 단계니까 대신 유럽 쪽에서 관심을 좀 많이 쏟고 있는데 최근에 베쿠세 해소회의가 양적 완화책 이후에 유로화 금리 자체가 떨어진 시점을 이용해 가지고 30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채권을 좀 발행을 했습니다. 즉 유로 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오런 버핏도 동참을 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고 유럽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낮은 금리에 유로 쪽에서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독일 기업이라든가 M&A 쪽에 인수 자금을 확보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럽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요즘 또 다시 그리스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나오고 있죠. 그리스 새로운 정부가 향후 채무 상환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그 계획서 제출에 따라 가지고 유로존에서 승인이 안 되게 되면 다시 한번 그리스가 그렉시트와 관련된 우려감이 나오지 않겠는가. 우리 투자가들도 약간의 그런 부분들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오런 버핏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리스의 그렉시트, 즉 유로존에서 탈퇴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렉시트와 관련해서 그리스 문제 자체가 악재로 부각될 때는 우리 투자자들도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오런 버핏의 말을 빌린다 한다면 그렇게 좀 접근해 보시기 좀 바라겠고요. 자, 그다음에 오런 버핏의 포스코 지분 전량 매각과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보면서 전반적으로 철강 업종과 그다음에 향후 전망 투자 전략까지 언급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런 버핏이 지난주에 한 3월 말 정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포스코 지분 4.5%를 전량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 시점을 보니까 작년 4월, 6월 달에 좀 매각을 했네요. 보니까요. 매각을 했으니까 당시에 매각 작년 4월 달, 6월 달에 포스코 주가가 30만 원 정도 전후였습니다. 30만 원 정도 전후에서 매각이 좀 된 것 같고요. 오런 버핏이 2003년도, 4년도에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포스코를 매수해왔습니다. 2003년도, 4년도부터 해가지고 평균 단가가 거의 한 15만 원 정도 전후가 좀 되지 않겠는가 추정을 좀 하고 있는데, 투자 수익률로 따지면 적게는 86%에서 한 110% 정도를 추정을 합니다. 여기다가 배당 수익률까지 감안한다면 약간 상회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런 부분 수익률을 가지고 매각을 했는데, 자, 오런 버핏이 왜 포스코를 매각을 했을까요? 매각을 했을까요? 가장 큰 부분 자체는 철강 업황 부진이죠. 철강 업황 자체가 현재 흐름을 본다면 가장 업황이 안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제가 업황을 안 좋게 보는 부분이 작년까지는 정유업종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조선업종이라고 그랬고, 올해는 철강업종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쪽이고, 조금 전에 소비 앵커님이 얘기했을 때 제가 지난 12월 19일 날 오런 버핏의 마켓 타이밍과 관련해서 포스코와 관련해서 의견을 하면서 저 같으면 당시에는 오런 버핏이 2003년도 4년도에 포스코 주식을 샀지만은 그 시점에서는 포스코 주식을 제현시점 오른 버핏이 다시는 안 살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철강 업황 자체가 안 좋습니다. 구조적으로 지금 오른 버핏이 팔았던 분 자체는 성장성의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철강 업황은 가장 중요한 업황으로 본다 한다면 가장 염두에 둘 부분 자체는 중국의 철강 유통 시장입니다. 중국의 철강 유통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데, 즉 철강 업황을 전망하는 데서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둘 부분 자체는 중국의 철강 유통 가격 자체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철강 업체들에 대한 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만큼 진행되는가를 봐야 되겠죠. 중국은 여전히 2007, 8년도 이후에 철강 업체의 엄청나게 투자 부분 자체가 아직도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아직도 제대로 구조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가의 중국의 철강 유통 물량들이 우리나라든가 글로벌 시장에 나오면서 철강 제품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여전히 철강 제품 유통 가격을 제가 좀 표를 준비했다가 좀 빠졌는데 가장 최저 수준입니다. 그런 어떤 관점에서 철강 업황 자체가 중국도 구조 조정이 안 됐다는 관점에서 여전히 구조적으로 철강 업황이 좋아지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부분들을 아마 오런 버핏이 느끼고 매각을 한 게 아니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의 개별적인 위상 추락입니다. 오런 버핏이 2001년도, 2년도에 포스코를 매수할 때는 글로벌 철강 업계 1위였습니다. 거의 1위 수준이었고, 생산성이라든가 수익성, 이따 좀 표를 보여드리겠지만 최고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유상 자체도 지금 5위권으로 세계 1위가 지금 유럽에 있는 아르셀라 메탈이죠. 그 다음에 일본의 신일본 제철이라든가, 그 다음에 바이오선 철강이라든가 그들 기업들이 많이 치고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5위권으로 치락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간섭이라든가 불투명한 경영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오런 버핏이 회사를 인수할 때 이 시간 통해서 제가 가장 부분 자체 기업 요소를 본다고 그랬죠. 기업 요소,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영 요소, 그다음에 가치 요소를 본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시하게 있는 부분 자체가 오른 버핏이 경영 요소입니다. 경영 요소 중에서 경영자의 어떤 자질이고 불투명한, 투명성 없는 경영 자체를 가장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 포스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자금 수사도 받고 있지만은 2007, 8년도 이후에 포스코가 매입된 이후에 정권이 좀 바뀌면서, 그렇죠?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에 따라 가지고 CEO가 바뀌고, 그에 따라서 CEO가 자율 경영을 못하면서 정권에 의해서 불확실한 어떤 기업들 인수하면서 상당히 현금 흐름표 자체가 많이 취약해졌습니다. 오런 버핏이 그래도 경영자에 대한 도덕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재무적인 측면에서 현금 흐름 활동을 상당히 중요하는데, 오런 버핏 2008, 9년 10월 달 이후에 본다면 포스코의 현금 흐름 활동 자체는 상당히 안 좋게 진행된 부분 자체를 가장 우려 섞인 부분으로 작용을 해서 주식을 매각을 했다. 즉 현재 시점에서 오런 버핏이 과거의 2003년도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오런 버핏이 포스코를 더 이상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나름대로 투자 원칙에 벗어났기 때문에 매각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런 버핏이
전체적으로 포스코를 매입한 시점은 2003년도, 4년도라고 그랬었죠. 2003년도, 4년도 시점에서 이때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국내 기업에 또 개별적으로 20여 개 종목 해당되는 1,000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포스코는 일부 정도를 매수했다가 꾸준히 포스코는 매수한 걸 알고 있고, 당시에 20종목 매수할 때는 뭐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제분이라든가 기아차라든가 현대제차라든가 신영증권이라든가 동서를 매입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포스코만 남겨두고 이 시점에서 다른 여타 종목들은 다 매도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포스코도 이 시점에서 매각이 좀 된 거죠. 다른 종목들은 다 팔았는데 포스코는 그렇던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했었는데, 이런 또 그렇던 여러 가지 원칙 자체가 워런 버핏이 더 이상 가지고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원칙 깨졌기 때문에 매도가 된 게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볼 때 워런 버핏이 2003년도 진입한 시점과 이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안 산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좀 보는 쪽이거든요. 워런 버핏을 추정하는 올가의 펀드 매니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당시에 우리 시장에 진입할 때 2003년도와 2003년도와 현재 시점에서 글로벌 경기 상황이라든가 그다음 국내 경기 상황을 좀 잠깐 좀 체크해드리면, 자, 경기 상황은 당시 2003년도에 전 세계 글로벌 경기 인하와 더불어서 부양책이 시점입니다. 지금과 거의 비슷하죠. 다만 차이점은 지금 시점은 미국은 부양책이 끝나고 이제 돈을 푸는 거 끝나고 돈을 회수하는 쪽이고, 여타 나라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성장률 자체도 미국 경제 성장률 당시에는 3%대였었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국내 경기 상황을 좀 체크해야 된다. 국내 경기 상황도 거의 비슷합니다. 2003년도는 카드 대란 이후에 국내 내수 경기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았었죠. 그러면서 현재 시점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효과가 가시화되는 쪽인데, 지금은 경기 부양책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부양책 효과 자체가 아직까지는 내수시장 쪽에 가시화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에 달라서지 않는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당시에 GDP 성장률이 2.7에서 3%대 정도니까 현재 시점과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현재 시점도 지금 마찬가지죠. 내수 경기 안 좋고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쪽이고, 각국이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는 시점이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2003년도와 2015년도 현재 시점은 다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은 미국은 당시에는 2003년도에는 워런 버핏이 한국 시장에 진입을 할 때는 금리를 함께 인하하는 시점이다. 현재는 미국은 금리를 이제 인상하는 시점이라는 것 자체가 차이고요. 다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투자 판단 지표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2003년도에 워런 버핏 진입할 때는 PER이 10.5배였고요. 그다음에 PBR이 1.2배, 자기자본 이익률이 12%였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자기자본이익률이 상당히 높았다는 거죠. 근데 2015년도 예상 실적 현재 시점에서는 PER이 12배에서 14배 정도, 당시보다 좀 높고요. 그다음에 워런 버핏이 가장 중요시하게 있는 자기자본 이익률이 당시에 2003년도에 비해서 크게 낮아진 상태다. 그 부분을 그 당시 시점과 차이가 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전반적 시장에 대해서 좀 마켓 타이밍을 좀 잡아드렸고요. 그래서 2003년도에 워런 버핏이 시장도 괜찮았고, 이따가 포스코의 매입 시점도 상당히 투자 판단 지표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할 거고. 자, 오늘 포스코와 관련해서는 이거죠. 이때 2003년도부터 2006년도 말 정도까지 매수했는데 평균 매수 단가가 15만 원 있다고 그랬고, 작년에 6월 달 정도에 약 30만 원 정도의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워런 버핏이 포스코와 관련되어 가지고 투자 성과와 관련된 우리 투자 철학을 좀 우리가 한번 좀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년 동안 워런 버핏이 약 100% 정도 전후의 수익을 냈습니다. 연복리로 계산해 보니까 7% 정도 수익이 났네요. 자, 7% 정도 수익 났습니다. 7% 정도 수익이면 그렇게 워런 버핏 시장에서 보면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낮지만, 왜냐하면 워런 버핏이 거의 지금 50년 동안 연 평균 수익률이 버크셔에서 수익률이 20.4%거든요. 4%고 또 2003년도 이후에 워런 버핏이 거의 미국 쪽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다우지수라든가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떴거든요. 그걸 감안한다면 수익은 많이 냈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포스코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수익이 아니었다. 그렇게 좀 진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봐야 될 부분 자체는 워런 버핏이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를 병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산 투자를 많이 하는데 워런 버핏은 분산 투자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분산 투자는 대체적으로 많이 한다 하더라도 0.5 내외 정도를 하는데, 우리 시장을 따진다 한다면 워런 버핏이 포스코는 집중 투자한 거죠. 집중 투자한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접근한 거니까 포스코는 집중 투자한 거, 그다음에 여타
개별성 중소형 종목들은 분산 투자해가지고 나름대로 수익을 대한제보이라든가 종목들은 수익을 충분히 챙겼다. 그래서 워런 버핏 성향 자체가 되는 종목, 자신 있는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번 포스코를 통해서 투자 철학을, 투자 성과를 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팔고 나가는 부분 자체가 결국 투명하지 못한 경영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제 낮은 자본의 효율성 때문에 주식을 판 거죠. 자, 워런 버핏이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자기 자본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포스코가 올해 예상되는 자기 자본이익률이 작년에 1.5%였어요. 올해는 4.7입니다. 자, 먼저 워런 버핏이 2003년도에 포스코를 왜 매수했느냐? 이거 보면 정말로 매수를 해야 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보면 다시 보면 당시 보면 매출액 성장률이죠. 2002년도에 매출액이 11조 7천억이었던 매출액이 2003년도에 14조 원대까지 증가했어요. 매출액이 30% 증가했고, 그다음에 2004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40% 정도, 연평균 30% 40% 정도 매출이 급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워런 버핏이 투자 판단 지표로 가장 중요시하게 부분 자체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했죠. 자기 자본 이익률이 2002년도 10%였습니다. 근데 2013년도 15.8, 2013년부터 매입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워런 버핏이 자기 자본이익률 15% 이상을 매입한다고 그랬었죠. 예. 그러면서 2004년도에 무려 자기 자본이익률이 25.7% 정도까지 가니까 워런 버핏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한국 시장에서 매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2013년도 이후로 제가 좀 보고 있는데 뚝뚝뚝 떨어지죠. 매출액 자체는 보시다시피 정체입니다. 2013년도에 62조 원대 61.8천억대에서 올해 거의 매출액 정체입니다. 매출액 정체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이익률이 좀 중요한데 자기 자본이익률이 지금 3.4에서 1.5, 4.7밖에 안 된다는 거죠. 워런 버핏이 가장 피하는 성격으로 이제 바뀌어버린 겁니다. 매출은 정체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이익률은 정기예금 금리 수준밖에 나오는 수준이 아니니까 장기 투자 대상으로 업황도 안 좋으니까 매력이 좀 상실했다. 그런 어떤 관점에서 워런 버핏이 주식을, 포스코 주식을 매도한 게 아니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포스코와 관련된 철강 업종의 전략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철강 기업. 자, 워런 버핏이 포스코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겠죠. 지금 우리 시장은 글로벌화,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다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애국들이 주식을 사야 가는 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포스코와 관련된 글로벌 시장에 경쟁할 수 있는 워런 버핏이 투자한다면 포스코를 놓고 볼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르셀라메탈, 그 다음에 신일본제철, 바이오산 철강, 그 다음에 미국의 UST, 이들 글로벌 탑 종목들을 가지고 투자를 판단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업황도 먼저 보겠지만 이들 기업들에 대한 상대 가치를 보고 포스코를 접근할지, 그 다음에 신일본제철을 접근할지, 미국에 있는 UST를 접근할지 그걸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표를 보시다시피 포스코가 현재 주가가 빠졌지만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포스코가 빠졌지만 여전히 투자 매력도 자체가 다른 아르셀라메탈이 PBR이 0.4입니다. 일반적으로 포스코가 싸다는 것 자체는 주가 순 자산비 PBR이 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익성 지표는 차지한다 하더라도 PBR이 0.4입니다. 그다음에 자기 자본율로 따지면 미국의 UST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세계 1위 아르셀라메탈이 유럽은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쪽인데 그렇게 본다면 아르셀라메탈에 비해서 포스코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UST이 10.1입니다. 자기 자본이. 물론 PBR은 높지만 워런 버핏의 입장에 본다면 PER도 지금 13.8이고 미국의 평균 PER이 16배, 17배나 감안한다면 포스코의 투자 매력도 자체는 여전히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자, 그리고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포스코만 주가 빠진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표를 보여드렸어요. 미국에 있는 UST 주가 자체가 오히려 포스코보다 업황이 안 좋아서 더 급락입니다. 즉, 워런 버핏 시장에 본다면 당장 포스코보다는 자국에 있는 UST 주가가 더 많이 빠졌고, 경기가 완만하게 좋아지는 쪽이니까 UST 쪽으로 상대적으로 눈이 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포스코 매도 자체는 자연스러운 매도로 나온 게 아닌가, 그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철강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전략과 관련된 업종입니다. 업종에 대한 실적입니다. 좀 전에 업황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말씀 좀 드렸던 부분이고, 실적 자체는 펀더멘탈을 본다면 주가 자체는 싸죠. 정말 쌉니다. 포스코 주가 조금 전에 상대 가치로 따진다면 해외 시장에 비해서는 그렇게 매력도 크지 않지만 국내 시장으로 따진다면 PER이 지금 평균 13배, 14배 되는 수준에 포스코는 10배 되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현대제철이라든가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는 PER이 7배, 8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쌉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또 고민해야 될 부분 자체는 국내 시장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포스코를 사야 될지 현대제철을 사야 될지 고민이 된다는 거죠. 어떤 거 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현대제철이죠. 이미 현대제철은 포스코는 같은 작년 12월 달에 제가 방송할 때 28만 원대였고 당시 현대제철은 6만 5천 원이었습니다. 즉
포스코는 그 당시부터 25% 빠졌고 현대제철은 주가가 오히려 10% 올라왔지만은 여전히 투자 판단 지표상에서는 현대제철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거죠. 이런 시장이 요즘 차별화 장세입니다. 업종 내에서. 예, 그렇죠. 업종 내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워런 버핏형 종목으로 제가 현대 하이스코어를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 투자 종목으로서는 세아제강이라든가 종목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을 비교해도 여전히 현대제철 자체가 최근에 뭐 현대 하이스코어 합병 이슈도 있지만 실적 자체도 최근에 가이던스를 보니까 한 달 전에 비해서 포스코는 실적이 10% 정도 하향 조정됐고 오히려 현대제철은 5% 정도 상향 조정된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 자체가 업종 내에서 모든 업종이 가는 게 아니고 차별 장세이기 때문에 업종 가급적 만약 철강 업종을 산다 한다면 굳이 그런 어떤 매매 전략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자 간단하게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대한 매매 전략 관련돼서 하고 하겠습니다. 포스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럼 포스코 주가 팔아야 되나? 뭐 팔지 그냥 장기 투자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본다는 워런 버핏 입장에 본다 한다면 이렇게 안 좋을 때 주가가 사야 되는데 그만큼 업황 자체가 안 좋고 또 어떤 경영자 어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매각한 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애널리스트들이 포스코에 대한 목표 주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도 36만 원을 제시합니다. 36만 원. 애널리스트 시각과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좀 장기 투자는 가능하겠지만 당분간 철강 업황을 좀 보면서 매매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포스코는 28만 원, 30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현대제철은 이제 현대 하이스코어 합병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철강 업종 중에서는 실적 모멘텀이 괜찮다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증권사의 평균 목표가 8만 8천 원입니다. 현재 주가 7만 4천 원인데 개인적으로 한 8만 2천 원 정도까지는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말씀 좀 드리고 오늘 제가 삼저 시대의 시장과 관련해서 좀 얘기 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이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전드 요즘 시장 자체가 어떤 시장이냐면요. 레전드에게 듣는다 제가 관심 종목을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 종목들이 계속 상승입니다. 제가 3, 4일마다 방송 출연하고 있는데 평균 보니까 거의 40% 떴어요. 불과 2개월, 3개월밖에 안 된 사조산업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창해여탄이라든가 한섬이라든가 진양홀딩스라든가 선창산업 이들 종목들이 신삼저 시대의 수혜 종목들입니다. 제가 신삼저 시대 투자 전략과 3월 중순 때 했던 것 같은데 신삼저 시대 수혜주는 뭐냐? 제가 보기엔 수출주가 아니고 내수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저금리 수혜주, 저유가 수혜주 관련 종목들, 그들 관련 종목들이 요즘 시장의 강세라는 거죠. 그들 관련 종목들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유가 수혜주로서는 운송업종, 의류라든가 유통, 수산업, 페인트 관련 종목이고 그다음에 저금리 수혜주는 증권, 건설, 배당 수익률 높은 기업, 그다음에 자산 가치가 우량한 기업. 자산 가치가 우량한 기업 오늘 같은 성창기업 대표적인 자산주죠. 지금 작년 2007년도에 신고가가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 높은 기업으로 제가 여기서 추천한 종목이 여기서 언급한 진양홀딩스입니다. 즉 배당 수익 보니까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안정적으로 10%, 20%를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언급해드린 종목인데 진양홀딩스 같은 경우도 20% 떴어요. 제가 이 종목은 목표수 20%인데 이런 종목들이 현재 삼저 시대의 수혜주가 되지 않겠나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저희 한마디 말씀 드리면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신삼저 시대가 오랫동안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풍 아닌 순풍에 올라타라. 제가 요즘 방송에서 자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워런 버핏이 포스코에 10년 투자했고요. 수익을 보긴 봤네요. 네, 오늘 레전드 여기까지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